안녕하세요. 오늘 3교시 너츠앤볼츠 강의를 맡은 ABO 윤보라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주제는 이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사업 시작하기, 두 번째 꿈 가꾸기, 세 번째 목표 세우기, 네 번째 명단 작성, 다섯 번째 만남과 초대,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사업 시작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요, 누군가의 후원으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나의 사업이 되어져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Y인 것 같아요. 내가 아메이를 시작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의 꿈을 가시화시켜서 목록을 작성하는 게 제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 꿈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목록을 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선택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이유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긴 했는데 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 가치, 규모, 회사, 제품, 그리고 마케팅 플랜,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사업을 지속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확신은 정확한 지식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와 점검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초기 결과에 현혹되지 않기, 이건 뭐냐면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사업 설명하게 되면은 그래서 얼마 버는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그때 알면 깜짝 놀랄걸? 이라는 대답을 스폰서님께서 해보라고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처음에는 우리가 인쇄 수입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봤자 안 되네 라는 생각을 접으시고 현혹되시지 않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결단입니다. 이제 나의 Y도 분명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확신도 분명하다면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죠. 결단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 결단은 확신이 있을 때 결단이 가능합니다. 아메이 사업이 좋아 보이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식이 아닌 성취할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진행하기로 마음먹는 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2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집중해서 투자해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결단이겠죠.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투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다는 결단 또한 세우셔야겠죠. 그리고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여기 옆에 사진을 보시면 스티븐 코비의 시간 매트릭스 많이 보셨죠? 긴급한 일과 긴급하지 않은 일은 미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왼쪽에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은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낭비되어지고 허비되어지는 이 C, D 분면에 있는 이 시간들을 줄여서 B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B, 미래에 투자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더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변화와 대가가 있습니다. Pay the price라고 하는데요. 모습의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 경영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모습의 변화에 있어서는 아메이 사업에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를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냥 주부였어요. 주부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주부의 모습으로 이 사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괴리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사업자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모습들이 이 아메이 사업 속에서 차차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고정관념, 나쁜 습관, 부정적인 사고를 이겨나가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성공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 경영의 변화인데요. 아메이 사업은 시간을 투자해서 배워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업 설명과 제품을 전달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을 해야 될지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안 해야 될지 not to do 리스트를 먼저 적으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모두에게 평등이 주어지지만 각자 만들어내는 가치는 다른 이 사진에 대한 정답은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 확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과감하게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늦잠 자는 거 좋아하고요. TV 보는 거 좋아하고요.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를 버릴 때 우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나 투두 리스트를 먼저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투두 리스트를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손실은 내가 가진 것을 잃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것을 기회로 만드시는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을 이곳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초기에 준비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어요. 마음가짐. 첫 번째로 이건 사업이다 라는 마음이죠. 직장 다니거나 그리고 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개월 초집중하는 마음가짐 또한 필요하겠고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첫 번째로 미팅 참석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서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책, 오디오, 사업 보조 자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을 작성하셔서 가시화시키는 일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품 애용 계획. 제품이 유일하게 아주 중요한 저희 사업의 툴이기 때문에 나의 지식과 감동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이 제품에 대한 애용 계획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단 쓰기, 만남과 초대 방법 및 연습, 그리고 스폰서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첫 번째 홈미팅을 준비하시면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코화를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사업 초기에 유의하실 상황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잘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묻지 않기. 성공하지 못한 실패자에게 전문성을 원하면 안 되잖아요. 성공을 경험한 전문가에게 이 아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가 자기 방식으로 사업하지 않기입니다. 이 아미 사업은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웨이 진행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어설플 수 있잖아요. 그 어설픔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이건 휴먼터치 사업이기 때문에 만나서 사업 설명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모임에서 전하지 않기입니다. 한 번에 얻으려는 욕심을 가지셔가지고 큰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개인의 소중한 꿈을 찾아주는 아미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확히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상대방 동의 없이 무작정 사업 설명 초대하지 않기입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을 앉혀놓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입니다. 이거는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후원보다 자기 확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신보다 더 나은 건강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후원하기입니다. 이 사업은 그냥 동네 슈퍼 사업이 아니잖아요. 큰 성공을 거두는 비즈니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덟 번째는 사업가다운 용모와 복장을 갖추기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건 약 30억 원의 자산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건데요. 그에 걸맞는 사업가다운 단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후원을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홉 번째는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기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에 현혹되게 되면은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귀를 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부 후원 중심으로 전하기입니다. 초기에 부족한 나의 사업 설명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업 설명하실 때는 함께 부부가 들을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꿈 가꾸기입니다. 뛰어난 지능이나 특별한 재능을 물려받아도 간절한 꿈과 함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로 생생한 꿈과 확신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 꿈은 만들어가는 것,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고요. 꿈 목록 100가지 써보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100가지를 쓰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큰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잘한 꿈조차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꿈을 키우는 단계를 거쳐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블 크라운 앰버서더 홀리첸 앤 베리치 리더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바로 자신에 대한 꿈의
자신의 꿈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안에서 꾸준하게 상상을 하시면서 꿈을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단계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뭔가 멈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실 때 다시 고백 투 더 꿈, 네, 꿈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내가 Y아메를 다시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꿈 목록을 100가지를 썼어요. 자세히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은데 뭐 투도어 냉장고 사기, 뭐 이런 피아노 딸 사주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하나씩 체크해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룬 것에 대한 체크. 이렇게 적으시면서 한번 꿈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꿈은 왜 중요할까요? 꿈은 나의 내면의 소리입니다. 생소할 수 있고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꿈은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지속적으로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은 진정한 자신, 참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해요. 내가 그냥저냥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내면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 꿈을 작성하시면서 찾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Don't let anybody steal your dream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누구에게도 꿈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꿈을 어떻게 꾸는가? 꿈꾸는 게 익숙치 않아서 꿈을 적는 것조차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고요. 구체적일수록 강하다. 네, 나 해외여행 갈 거야. 이게 아니라 해외 어딜 가고 싶은지, 영국의 런던에 어딜 박물관을 가고 싶은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그 꿈의 효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루고 싶은 것일수록 간절한 꿈이 되어 행동으로 옮겨지는 진정한 꿈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꿈을 갖기 위해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꿈꾸는 것도 조차도 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사람 등등을 적어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시고 주기적으로 반복하셔서 제 꿈이 지속적으로 똑같은 꿈이 지속적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스폰서님의 꿈, 파트너분들의 꿈, 내가 만나는 사람들, 후원하는 사람들의 꿈이 곧 저의 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카피하고 더 확장시켜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의 내면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목표 세우기인데요. 목표 세우기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정, 네, 꿈을 구체화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목표와 꿈의 차이는 시한 개념의 여부예요. 그래서 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내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면은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조금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을 달성하기 위한 시한을 설정하는 것이 꼭 목표이고 시한이 있다는 건 행동을 전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결국은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취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꿈을 적으시되 시한을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연한 열심이 아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행동으로 이루어냈을 때 비로소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 있겠는데요. 몇 가지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목표 설정을 하는 건데요. 사업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 설정, 꿈의 시한을 설정한 것이 목표이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 상하반기 목표, 월 목표, 주 목표, 데일리 목표 이런 식으로 목표를 나누어서 설정을 해보시고요. 세 번째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목표가 있으면 계획이 따라져야지 행동이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 계획, 상반기 계획, 월 계획, 주 계획, 데일리 계획 이렇게 계획도 같이 함께 세워보시면 되겠고요. 꿈과 기간이 합쳐졌을 때 목표가 되고 이 목표와 계획이 합쳐졌을 때 행동으로 나아진다고 합니다. 결국은 목표, 계획, 행동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저는 표를 만들어서 작성을 종종 해요. 자주 해보는데 단기 계획과 중기 계획과 장기 계획 이런 목표와 계획을 철저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 이렇게 네 번째가 있는데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이고 회사 마케팅 플랜, 제품, 시스템, 스폰서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가 행동 단계입니다. 이 4단계를 충실하게 한 후에 행동을 하시고 탱코화를 통해서 그리고 탱코화를 작성 후에는 상담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의 요건이 있는데요. 목표는 아주 크게 가지라고 합니다. 열정과 열심으로 노력해야 이룰 만한 아주 큰 목표. 해볼 만한 거는 목표가 아니고 도전이 아니겠죠? 그래서 목표가 클 때 그에 걸맞는 충분한 행동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장기적인 목표가 있을 때 단기적인 어려움이나 귀찮음을 극복하기가 훨씬 쉽다고 하니까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이아를 목표로 하고 지금 내가 다이아몬드라면 미팅을 참석할까 말까, 소비자 파트너를 만나러 갈까 말까 같은 작은 문제들이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목표를 꼭 세우시고요. 구체적이고 간절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간절한 목표는 곧 간절한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간절한 목표는 능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목표, 즉 행동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 설정인데요. 탱코화를 실천하면 목표 세우기. 아무리 행동이 나아진다고 해도 그 행동들이 정리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겠죠. 탱코화를 실천하시면서 목표를 세우시고요. 시스템에 조인할 목표. 그리고 사업 아이템 확보를 위한 전 제품 애용에 대한 목표. 사업 툴 구축에 대한 목표, 미팅 참석에 대한 목표, 그리고 3개월 이내에 12% 피는 성취 목표를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제품 애용자와 애용자의 확보를 더 확장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째가 스폰서의 도움을 받는 홈미팅을 계획하는 거예요. 나의 홈미팅을 진행했을 때 빠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업 설명 목표와 초대 목표를 개인에 맞춰서 세우셔가지고 그 목표를 계획하시고 달성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단 작성입니다. 명단 작성 너무 중요하죠. 누구나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10명한테 전달을 했을 때 2명 정도 알아듣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원하는 목표를 성취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할수록 나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아메이 사업은 자본이 필요 없는 무자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성 들여서 쓴 나의 명단이 유일한 자본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명단은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활동성 있게 하고요. 명단을 쓰시고 행동을 하시고 행동을 하셨을 때 결과가 나타나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단이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힘이 된다고 합니다. 5명 써놓으니까 5명 다 찾아갔는데 다 노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는 마음이 조금 수그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단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만남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자본, 무위험. 아주 작은 장애에도 그만두게 되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게 이 아메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자본인 명단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단 작성의 자세입니다. 선입견이나 예단을 배제.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미 부자여서 안 돼. 이런 선입견이나 예단을 가지고 명단을 작성하시면은 결국은 나의 명단은 몇 명 되지 않겠죠. 주저하지 말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생필품을 써야 하고요. 누구나 추가 수입은 필요합니다. 치아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은 다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엘사백이 있어서 머리카락 없는 사람 명단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Looking for looker, 기회를 찾는 사람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전해주실 명단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 기회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5만 원씩을 줄 명단을 쓰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단 작성 방법입니다. 핸드폰에 있는 목록은 명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트에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을 생각하며 적은 것만이 사업 명단이 되겠고요. 그룹별로 분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친척, 친구, 후배, 선후배, 군대 동료, 이웃, 동네 주민, 아이, 친구, 엄마 이런 식으로 명단을 그룹해서 분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단별로 정보를 정리해 보시면 좋아요.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쓰는 것이 아니라 관계, 성별, 직업,
전화번호, 나이, 거주지 이런 인적사항을 함께 적어주시면은 같이 묶어서 찾아갈 때 한 번에 그 동네에서 같이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명단별로 정보를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상황이나 가족에 대한 정보, 특히 배우자, 긍정적인지 뭐 부정적인지, 주위의 신뢰도, 성취 동기, 성품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쓰시면은 스폰서님과 상담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선순위, 이 명단을 쓰신 분들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만남을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사람,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 생활 필수품을 충분히 사용하는 수준의 연령, 이런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재분류를 하시게 되는데요. 20명에서 30명의 명단을 우선 선별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처음에 썼을 때 10명, 15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저의 우선순위이긴 했지만 최대한 많이 쓰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되겠고요. 명단의 확장,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소개받는 2차 명단을 얘기합니다. 파트너의 가족이라든지 파트너의 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차 명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명단도 제2차로 확장해 가시면 되겠고요. 성공 스토리 오디오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새로운 명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쓴 명단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명단을 써가시면 되겠고요. 나보다 나은 사람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명단을 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만남과 초대인데요. 만남과 초대는 저는 이 세 단어를 마음속으로 외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호기심, 열정, 당당. 네, 이거는 기회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열정이 있지 않고 당당하지 않고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은 그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하실 때, 만남을 가지실 때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만남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가장 먼저 만날 약속을 잡아야겠죠. 사업 설명과 초대를 위한 만남입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카톡으로 사업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정하기, 그리고 사업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FORM을 통한 관계 쌓기입니다. 가족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취미라든지 경제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포커스를 두고 어떤 만남을 가지게 되면은 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아메이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고 계속 아메이만 얘기하고 싶고 상대방이 말씀하고 계신데도 머릿속에는 언제 아메이를 얘기하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들어주는, 저는 질문을 많이 들어주는 쪽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만남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먼저 인지를 하셔야지 초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한 달 스케줄을, 미팅 스케줄을 인지를 하시고 항상 손에 들고 다니시면서 미리미리 만나는 분들에게 하루 전에 프로모션 하시지 마시고 일주일 뒤에 이런 미팅이 있다, 2주 뒤에 이런 미팅이 있다. 그 상대방 후원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떤 미팅을 들었을 때 좀 효과적이겠다라는 미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케줄 먼저 미리 인지하시고 미리 프로모션 하셔가지고 오실 수 있게, 아니면 줌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미팅 시에 초대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자세와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세를 보고 그 사람의 집중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와 팀워크, 그리고 거절을 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 거절을 받아도 거절이 거절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처음에 하지 않고 나 해볼게, 나 알아볼게 하시는 분들이 한 달 만에 사라지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은 거절을 쌓는 일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편한 마음으로 진심과 정성을 담아서 만남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네,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좋아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상대방을 나를 좋아할 수 있게 그런 FORM을 통해서 후원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툴 사용 너무 중요하죠. 책, 음원, 샘플,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에 다시 만날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계속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꾸준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꾸준함이 없다 보면은
하다 말다 제가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사람을 후원하더라도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후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사업 시작하기, 꿈 가꾸기, 목표 세우기,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도 나를 바꾸는 거라고 합니다. 아미의 사업은 나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 5가지 주제를 통해서 이 안에서 시스템 속에서 꾸준히 성장해 가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나에게 또 주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다른 세상 좀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 주시는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